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본이 금리를 막지 못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25%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린 것이 미국 2년물 금리도 4% 넘는 이자를 주는데 10년물 금리인 일본이 0.25%면은 일본 엔화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어쨌든 그렇게 금리 차이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 엔화는 너무나도 급격하게 약세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외신에서도 도대체 일본 중앙은행이 이걸 계속 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BOJ 구로다 총재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BOJ에서 계속 사버릴 거야 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엔화는 더욱더 약세가 되고요. 최근에 150엔까지 치솟는 상황입니다. 이 150엔이 되면은 또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외신을 찾아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엔화가 굉장히 싸요. 그리고 일본의 국채 금리도 너무 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그러면 엔화로 대출을 받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과 환율도 낮고 금리도 낮아서 엔화로 발행된 엔화 표시 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낮은 변동성 때문에 기업들이 엔화 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을 지금 필두로 외화기업들이 외화 표시 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다른 아시아 지역의 채권들의 변동성은 이렇게 큰데 엔화로 표시되어 있는 채권은 안정적이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기업의 엔화 표시 회사채 발행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없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100엔당 1,600원에 육박하면서 엔화 대출 기업이 신음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언제적 기사인 거지? 네, 2008년 12월 8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도 지금처럼 엔화가 너무 약세니까 엔화로 대출을 받자라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100엔당 700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한순간에 2배 이상 올라가면서 1,600원까지 올라가니까, 사실 엔화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도 내야 되지만 원금이 갑자기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사실은 진정이 된 듯 했지만 기사를 찾아보다 보면 2012년 9월 23일에도 엔화 대출의 후폭풍 때문에 남동공단에는 비명소리가 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원금이 2배가 되고 이자는 3배나 늘어서 4년 동안 중소기업이 80개 회사가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인천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던 K 사장은 2006년만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진다.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피땀 흘려서 일군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엔화 대출과의 잘못된 만남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가 될 것 같고 금리는 계속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러한 압박들이 계속되는 한 이게 언젠간 풀린다고 보면 되돌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엔화로 대출을 받는다는 아이디어는 저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화로 대출을 받아서 6개월? 1년만 쓰는 게 아니고 2년, 3년을 쓴다라고 하면은 2년,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비슷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까요? 2020년 3월 19일 기사입니다. 원유 DLS 공포가 현실화되면서 1조 원의 투자 손실이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나왔던 상품은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이 선을 긋고요. 자, 어머니,
지금 한번 와서 앉아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상에 유가가 마이너스 가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으면 저희가 확실하게 4%를 보장해 드린다니까요. 4%를 보장해 드려요. 라고 만든 상품일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그래 안 가긴 안 가겠지. 근데 마이너스 가면 어떡하나? 이 질문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갔을 때의 손실에 대한 부분은 모두 여러분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구조는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상품은 여러분이 상품에 가입하긴 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험을 판 거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을 판 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야, 유가가 마이너스 가는 일은 없겠지. 근데 마이너스 가면 뭐 어때? 뭐 이 사람들이 다 책임져 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리스크가 어디로 옮겨왔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평시에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조차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영국의 신임 재무장관이 감세 정책을 유턴하고 파운드화가 랠리를 하면서 시장이 잠시 안도 랠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만 되면 또 다시 영란은행은 국채를 팔 계획이 있고 실제로 그 국채를 팔았을 때 국채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 기사는 2020년 1월 20일에 있었던 기사인데요. 제목은 QE냐 아니면 not QE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 국채 시장에서 레포 금리가 너무나도 올라서 문제가 생기니까 연준에서 국채 매입을 단행합니다. 잠깐만, 근데 국채를 더 사는 거를 QE라고 했고 파는 거를 QT라고 하던데 근데 그러면 또 샀으면 QE겠네? 라고 질문하니까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QE가 아닙니다. not QE입니다. 왜냐하면 QE라는 것은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이 없어요. 지금 금융시장이 혼란이 오니까 그냥 잠깐 산 거지 그런 경기를 부양할 목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QE는 장기 국채를 사는 건데 우리는 지금 짧은 것만 샀잖아요. 장기 국채를 산 것이 아니니까 QE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거는 뭘까요? BOE에서 이번에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했죠. 영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나도 많이 오르니까 영란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국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파월의 설명으로 돌아가서 경기 부양을 한 건 아니지. 그런데 단기 국채를 사가지고 QE가 아니라고 했던 거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QE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란은행은 대답해야 할 겁니다. 지금 바로 QE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얼마 전에 안근모 대표님이 이효석 아카데미에 출연하셔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티타임즈에서 저랑 안근모 대표님과 대담을 했는데요. 거기서 안근모 대표님이 하신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는 용어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Not Q Eternity라는 단어인데요. Not QE가 Eternity,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not QE, QE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돈풀기가 금융시장이 불안한 환경 때문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글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금융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적어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 라는 데 베팅하기보다는 혹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는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